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학을 해서 좀 피곤하죠? 오랜만에 학교 가서 오래 앉아있으니까 익숙해질 겁니다. 또 방학 오니까 여름에. 자, 우리 지난번에 곱셈 공식까지 공부했는데요. 오늘이 22쪽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22쪽을 한번 보세요. 하지마, 22쪽. 시작해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어떤 거 했었냐면은 더하고 빼는 거 했었고요. 곱셈 공식이 굉장히 메인 주제였죠. 곱셈 공식은 타입이 되게 많은데 그때 여러분들 책 찾아가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풀어야지 사실 너의 곱셈 공식은 특별하게 망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잘 안 외워졌던 것도 머릿속에 좀 들어오고 보지 않아도 풀 정도로 실력이 좀 늘 거예요. 한 몇 주 걸립니다. 2, 3주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곱셈 공식 처음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녹록치 않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곱셈 공식이 좀 튼튼하게 되면은 인수분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힘을 좀 들이는 게 사실은 맞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곱셈 공식을 조금 더 연습해서 식을 조금 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변형식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칙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셈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나눗셈이죠. 우리가 뭐 이런 건 했었어요. 얘도 일종의 식의 나눗셈이 맞죠? 이런 거는 약분 열심히 해주면 이 x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런 식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다항식과 다항식이죠. 요거 나누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안 했습니다. 3학년 때도 공부 안 했죠. 그런 것들은.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항식끼리 나눗셈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방법이 있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변형은 사실 지난번에 공부한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특별한 건 전혀 없고요. 오늘 공부하게 된 메인 주제는 과연 얘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눗셈을 오늘 잘 구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펴주시면 되냐면 22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사실은 1번부터 2번까지는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한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3번부터 6번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 처음 보게 되는 녀석들인데 사실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 곱셈 공식에서 봤던 거랑 정확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보이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 몇 개만 골라서 그게 되는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번에 주어지는 녀석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주어져 있어요. 이 녀석은 우리가 보다시피 a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부터 온 것 같아. 그쵸?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뭐였더라? 3 두 번 한 번. 기억나죠? 그리고 3배에 두 번 한 번이었지? 그 다음 뭐가 된다고 했더라? 한 번 두 번이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은 a는 하나도 안 고르고 b는 3번 걸러서 b의 세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식이 나왔는데 당연히 얘를 그냥 간단하게 왼쪽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되겠죠. 이항하기 전에 이 녀석을 3a, b를 공통인수로 잡아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가 되잖아요. 그 다음 얘를 내가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얘만 남고 그 다음 뭐가 오겠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되겠다. 사실상 곱셈 공식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이걸 유도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만약 여기가 빼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되기는 거 빼기가 될 수도 있지? 빼기가 되면은 뭐만 바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어디가 마이너스가 되겠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런데 얘를 그냥 집어넣을까? 어차피 여기가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이잖아요. 여기를 그냥 3ab를 뽑아내고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3a 뽑아내면은 얘를 내가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고 a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약간 이런 차이가 좀 생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익혀두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3번은 곱셈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많이 봤던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 두 배의 서로 곱하기였어. 그러면 얘만 남기고 얘를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쓰는 거 힘들다. 이렇게 유도가 되죠. 요거를 그냥 써놓은 겁니다. 변형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곱셈 공식을 바꾼 거에 불과해요. 특별하게 의미는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뭐를 알고 있어야 될까? 당연히 본체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여기까지 같이 외울 필요는 없어. 내가 본체를 알고 있으면은 변형하는 건 이항만 하면 되니까 간단히 할 수 있겠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곱셈 공식에서 많이 본 거고요. 5번은 곱셈 공식이 없는 거예요. 별 한번 쳐볼까? 5번은 없는 녀석입니다. 5번도 하나만 유도를 해볼 건데요. 지금 어떤 녀석이 주어져 있냐면 이 녀석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뭔가 제곱이 있고 서로 곱한 게 있는 걸 보니까 뭔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약간 온 것 같아. 얘는 b 플러스 c, 얘는 a 플러스 c에서 온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하면은 2ab가 뜨잖아요. 근데 여긴 2ab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럼 약간 곱셈 공식을 좀 사용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만들어주자. 전부 다 두 배를 합니다. 원래 없던 거잖아요. 원래 식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를 나눠주면 되겠지? 괜찮죠?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랑 똑같아져.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이랑 b제곱, c제곱이 두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씩 분리해요. 이렇게. 요거를 a제곱과 a제곱, 얘는 b제곱과 b제곱, 얘는 c제곱과 c제곱으로 분리하겠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 지금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마이너스 2ab가 보이죠? 이 세 개를 묶어줘요.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를 또 들고 와요. 마지막으로 뭐를 들고 오겠어요?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를 끌고 오겠지. 이 세 개가 전부 다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트릭을 쓰면 유도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은 뭐로 바뀌겠어요? 이 안에 있는 것만 플러스로 바뀌겠지. 왜냐면 여기가 EAC, EAB, EBC가 될 테니까. 괜찮습니까? 하나만 하면 나머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쪽으로 한번 가보자. 공식은 공식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 어디를 볼 거냐면 24쪽에 필수의 7번을 한번 보자. 자, x 플러스 y가 2고요. 세제곱해서 더한 게 14일 때 제곱해서 더한 걸 구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거를 보면은 약간 여러분이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이 녀석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2xy를 뺀 거니까 둘이 더한 거랑 곱한 것만 알아내면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죠. 실제로 보니까 더한 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은 x, y만 구해주면 이 식을 완전히 알 것 같아. 근데 x, y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를 이용해 구해달라는 겁니까? 이 조건을 추가로 사용해서 x, y를 구해달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식은 아까 뭐였어요? 약간 아래다 쓸까? x랑 y를 더하고 세제곱을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더라?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였어. 기억나지? 아까 두 번째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얘도 알고 있어. 얘는 14야. x 더하기 y가 2잖아요. 세제곱하면 8이죠. 얘는 뭐예요? 2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x, y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4 플러스 2가 되니까 6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선 자, 문제 8번 해볼까요? 문제 8번은 중학교 때도 좀 많이 나오는 거죠. x분의 1 형태로 나오는 거. 다른 한번 줘볼까요? 많이 나오겠죠. 고등학교에 가서도. 지금 어떤 게 주어져 있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해서 더한 게 3일 때 세제곱한 거 구해라.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쓰는 거겠어요? 얘를 쓰는 걸 이탈 2타입이지? y가 x분의 1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이거 그대로 써보면 x와 x분의 1을 세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3배의 xy가 따라와야 돼. 근데 요게 x고 요게 y 역할하잖아요. 곱하면 뭐가 돼요? 딱 1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1이니까 뭐만 써주면 되겠다? x 플러스 x분의 1. 그래서 x랑 x분의 1을 더한 것만 알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 안 주어져 있고 제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사용해서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쵸? 이걸 사용해달라. 그러면 얘는 또 다른 공식이 있죠? 이거는 중3 때 나오는 공식 맞죠? 파워에서 많이 봤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물 한잔하고 올래? 너무 졸리면? 마시고 빨리. 해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3이야. 요게 뭐가 되겠어요? 5가 되잖아요. 그쵸? 제곱한 게 5니까 얼마 루트 5예요? 조건을 안 쓴 게 하나가 있어. 여러분 책 보시면 x가 지금 뭐보다 크다고 나와 있죠?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죠. 대단히 중요한 조건인데 내가 빼먹었어.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양수끼리 더하니까. 그래서 x랑 x분의 1을 더한 건 루트 5예요. 루트 5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다. 뭐가 됩니까? 얘는 5루트 5지? 얘는 마이너스 3루트 5니까 2루트 5. 결과는 2루트 5가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쓰고 있죠, 공식을. 여러분이 좀 잘 익혀놔야 돼요, 공식을. 근데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2번 어디를 줄까? 여기 줄게요. 2번은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도 있는 유형이 맞아요. 이거는 뭐 사실 중학교 문제가 맞네. 그치? 자, x제곱과 x제곱분의 1을 더한 걸 구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공식을 활용하면 된다?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한 거를 2를 뺀 요거를 사용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를 모른다는 거지. 얘로 알아내라는 거죠. 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요건 트릭이 하나 숨어있어. 어떻게 하자? 양변에 x분의 1을 곱하자. 그러면 차수가 떨어지잖아요. 얘는 x가 되고 얘는 빼기 3이 되고 얘는 x분의 1이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뭐가 되죠? 7이 되죠. 민우해야 돼? 괜찮습니까? 문태는 괜찮은가?
가스만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그런 단원입니다. 우리 후반부에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자, 문제 9번에 갑시다. 필수예제 9번은 지난번에 질문이 좀 많이 나왔던 녀석인데 한번 식을 좀 들여다볼까요?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A, B, C를 더한 게 8이고 서로 곱한 게 17이에요. 이때 서로 뺀 거를 제곱하고 더한 걸 구해달라고 합니다. 네, 그럼 보다시피 요거는 폼이 없죠? 책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A 빼기 B 제곱부터 C 빼기 A 제곱까지를 일단 전개를 좀 해야 돼요. 전개해달라는 거야. 2차니까 간단하게. 전개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드러나죠. 이게 다 쓰기 좀 그렇잖아. 약간 여러분들은 암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A 제곱이 몇 개 나옵니까? 이거 다 정리하면은 첫 번째에서 한 개 나오고 세 번째에서 한 개 나오지. 책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B 제곱도 2개 나오고 C 제곱도 2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각각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마이너스 1로 묶어요. 이 정도는 약간 암산으로 해도 괜찮지? 그럼 이제 아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 뭐였더라? ABC 더하고 제곱한 거에 마이너스 2 서로 곱한 거 빼는 거 괜찮지?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다 쓰기 힘드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자. 정확히 대입해서 대답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아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A, B, C 더한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8에 대입하면 되겠네. 이거 서로 곱해서 더한 게 17로 주어져 있으니까 17에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제곱반이니까 64죠? 얘는 34야. 얘는 빼기 34야. 그래서 뭐가 돼요? 얘가 30이잖아요? 60 빼기 34니까 26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많이 쓰여요 이것도. 문제 10번. 색깔이 좀 다르죠? 발전이라고. 좀 빡센 게 색이 좀 바뀝니다. 발전이라 되어 있잖아요. 자, 1번을 보시면 A-B는 4 마이너스 루트이고 B-C는 4 플러스 루트 2일 때 이 녀석을 구해라. 얘 아까 뭐였죠? 2배 한 다음에 2분의 1하고 분리해서 완전 제곱식. 기억나지?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되죠? 아는 게 좀 보여. 여기 A-B가 4 마이너스 루트이지. 4 마이너스 루트는 대입할 수 있어. 그리고 B-C가 4 플러스 루트이니까 대입을 할 수 있어. 문제는 뭐냐? 이 마지막에 C-A를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아내야 되겠지. 뭐를 사용해서? 이 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잘 보니까 지금 어때요? 둘이 더해봐. 좌변을 더해봐. 좌변을. 이 빼기 B랑 B가 상쇄가 되지. 뭐가 남아요? A 빼기 C가 남지. 이 식을 더하면 돼요. 이 식을 더하면은 A-C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 루트 A가 상쇄가 돼.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얘는 그냥 정수의 제곱이 되겠네. 요거는 계산해야 되죠. 요것도 약간 해볼까? 16 플러스 4 20 마이너스 8 얘는 뭐만 바뀌어요? 이 가운데만 바뀌지. 사라지죠? 그래서 요 64 X 아닙니까? 다행히 정수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선이 이해돼?
주해 맞죠?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으로 한번 가보면 (20이) 아니라 뭐죠? 16 플러스 2니까 18이죠. 잘 캐치해주면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여기 100이니까 90이에요. 루틴은 제곱함이죠. 2번에 보시면 다 더한 게 2가 되고요. 제곱해서 더한 게 6이 되고 다 곱한 게 마이너스 2일 때 이 녀석을 구해라. 이거 지난번에 여러분을 되게 곤혹스럽게 만든 공식이 하나 있었어. 뭐였더라? 기억납니까? 종합 세트였지. 다 더한 거랑 제곱한 거랑 서로 한 거 뺀 거. 요거 뭐였습니까? 눈치껏 세제곱이 나오겠죠? 세제곱기 더한 거. 꼬다리가 하나 있었어. 마이너스 3abc. 기억나죠? 그냥 한 명씩 다 풀어줬던 것 같아. 지문이 좀 나왔어서. 그치? 좀 잘 안 헤어졌던 거. 얘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이항하면 되지. 이거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근데 대입을 할 건데 대입할 게 좀 많아요.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여기 2 대입하고 제곱도 줬어. 근데 뭐를 안 줬어요? 얘를 안 줬어. 이건 알아내야 돼요. 어떻게 알아내면 될까? 해보세요. 어떻게 알아낼까? 뭐를 사용하면 된다 정도만 알면 오케이지. 뭐를 사용할까? 세 개 중에서 두 번째 거 그리고 세 번째 거 이거 제곱한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지? A, B, C, J. 그럼 요것도 같이 필요하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많이 트라이 해보면 돼. 트라이 해보면 얘로는 안 되는구나. 얘가 필요하겠구나.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세 개를 제곱하면 요게 되니까 재료를 다 배합을 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6이지? 얘는 뭐가 되겠어요? 6에서 2를 빼야지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현서 이해되는가? 네.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까지?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거꾸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다. 요거를 다 계산해주면 우리 원하는 바로 올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속의 조건을 잘 사용하면 하나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허제 푸는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깨야지 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자, 다음으로 갑시다. 우리 드디어 칙칙한 식을 벗어나서 그림이 나왔어. 살짝 낫지? 지금까지는 그림이 하나도 없었어. 자, 선생님 수업의 전통은 한 명씩 얘기합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하준이가 먼저 읽어보자. 11번 읽어보자. 건너비가 90이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48이다. 그러면 이게 직육면체니까 변의 길이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미지수를 어떻게 줘야 될까? 가로를 x, 세로를 y, 높이를 z라고 할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미지수 이렇게 주자.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러면은 건널비가 90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보이는 거 3개 더하고 2배 하면 건널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x, y, y, z, z, x가 45가 되겠네. 2배 한 게 90이니까 이런 거 나중에 40. 괜찮죠? 그리고 모서리의 길이합이 48이라고 하니까 하나씩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4를 나눠서 12가 되면 되겠지. 4배한 게 전체니까. 오케이? 이게 주어진 조건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3 때 많이 했죠. 어떻게 하더라? 여기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죠. 요 높이는 z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지. 그치? 요거 제곱하고 더하고 루트 씌우면 이게 되잖아.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피타고라스의 정리 적용하면 요건 z제곱, 요건 루트가 사라지면서 x제곱 y제곱. 또 루트를 씌우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x제곱 y제곱 z제곱. 루트는 무시하시고 이 안에 것만 계산해주고 루트만 잘 씌워주면 돼요. 요거는 너무 간단하죠. 요 2개 재료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더라? 요거를 제곱하지. 144. 이거 마이너스 2 요거였어. 마이너스 9. 그래서 뭐가 됩니까? 54 맞습니까? 루트 54. 요건 정리가 되죠. 뭐로 정리가 돼요? 6, 9, 54니까 3루트 6이 되겠네. 괜찮습니까? 간단하죠? 그림은 은근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한 거를 다시 복습하는 듯한 거를 좀 했어. 그쵸? 새로운 거는 거의 안 나왔죠? 이제부터는 오늘의 메인 주제로 들어갑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행복했던 시절 초등학교 때 나눗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4를 3으로 나눠요. 여러분은 무시하는 건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 현서야, 몫은 뭐가 될까? 자연수 안에서만 나누면 4. 나머지는 2가 되죠. 이런 거 많이 계산했었어. 구문 같은 거 하면서. 근데 꼭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검산하시고가 있지 않았나요? 이건 검산 아무도 안 했죠. 난 언제나 맞아 하면서. 그래서 검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나누는 수랑 몫을 더 곱한 다음에 나머지랑 더한 게 여기 14가 나와주면 되지. 그러니까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뭐 그냥 검산한다고 쓰는 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 14라고 하는 수를 3으로 나눴어요. 나누는 수라고 하죠. 얘는 나누어지는 수. 용어가 은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나눔을 당하는 거야. 당하고 있잖아요. 나누어지는 수, 얘는 나누는 수야. 요 4가 몫이고 2가 나머지. 중요한 거는 이 나누는 수가 나머지보다 이러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될까? 이러면 뭔가 더할 수 있는 거지. 이러면 나머지가 7이 나왔어. 그럼 2번 정도 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거지. 숫자의 세계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나누기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걸 다항식의 세로 끌고 와서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항식의 세계에서 나눗셈을 할 때도 굉장히 비슷한 법칙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된 거잖아. 문자는 뭐예요? 정체를 모르는 수 아닙니까? 숫자를 대입하면 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문자도 정체를 모르는 것이 사실은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눠가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도 식이 나오고 여기도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얘가 더 커야 돼. 나누는 수가. 근데 식에서는 크고 작은 거를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가 없는 거지. 그치? 뭐로 따져야 될까? 다항식의 세계에서는 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차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T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식의 세계로 가져오면은 나누는 수가 아니라 나누는 식의 차수가 될 거야.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
나머지의 차수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나눗셈을 잘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검산도 검산이지만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큰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나누기도 하기도 전에 깊이 들어가고 있죠? 자, 요걸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나누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롱 디비전 긴 걸로 해서 이렇게 나누죠? 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이 보던 거죠? 나눌 거야 이제. 나눌 건데,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이제 봐야 돼. 우리가 숫자를 잘 줘야지 숫자가 잘 들어가면서 뺐을 때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 3x 제곱일 거 여기는 x가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다가 몇을 곱해야지 3x 제곱이 나올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시작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어떤 거 곱해야 될까? 그러면 3x 좋습니다. 3x를 곱하면 여기다 얘를 곱하면 3x의 제곱이 되죠. 요 뒤에는 괜찮아. 달라도 돼. 다른 게 정상이에요 보통.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이 앞에 게 나와. 그럼 이 3x를 x 플러스 1랑 곱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6x가 나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나누기의 세계에서를 할 때 이 둘을 더해요 빼요? 빼잖아요. 마찬가지로 뺍니다. 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식이나 이 식을 통째로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쓸게. 이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죠? 통째로 뺀다는 건 괄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대에 괄호가 있다는 거예요. 괄호가. 이 식에서 얘를 뺀다는 건 괄호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안 쓰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빼면 돼요. 안 헷갈리려면. 위에서 아래로 뺄까?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0이 돼야 돼. 0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0이 안 되면 나누는 의미가 없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 나누기를 할 때. 그쵸? 근데 그 다음 식으로 수가 뭐라고 했어요? 숫자의 크고 작은 게 차수라고 그랬어. 차수가 줄어들어야 돼. 빼는데 여전히 2차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빼면 사라지는 게 정상이야. 사라졌지? 그럼 8x에서 6x를 빼니까 2x가 나오죠. 그 다음 얘는 뺄 게 있어요? 없어요? 뺄 게 없어. 그대로 내려오면 돼. 요걸 빼도 2x 플러스 7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끝난 다음 한번 확인해볼까? 자, 여기는 지금 1차예요. 나누는 식이 1차야. 얘가 나머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돼요? 안 돼요? 뭔가 더 할 수 있지. 아까 같듯이 차수가 더 떨어져야 돼. 얘는 1차인데 얘도 여전히 1차잖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 내가 여기다가 몇을 곱해야 2x가 될까를 생각하면은 이건 간단하게 1을 곱하면 되지. 그쵸? 내가 1을 곱하면 얘 하준아 안 되겠다. 처음 배우는데 꿀꿀져서 숙제는 어떻게 하면 문제부터 풀래? 어? 자면 안 돼. 그렇지? 졸려? 어떻게 도와줄까? 춤도 추고 재밌게 해줄까? 무리야, 맞지? 서로 무리다 서로. 이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여기 2x 플러스 4가 되잖아요. 이게 딱 맞죠? 빼요.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 7에서 4 빼니까 3이 돼. 이 차수가 0차 아닙니까? 상수는 0차예요 보통. 이 1차고 0차니까 딱 떨어졌지, 그치? 이렇게 됐으니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3x 플러스 2가 몫이 되고요. 이 3이 나머지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지금 27쪽에 설명 왼쪽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선생님이 지금 한 거를 잘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따라 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얘처럼 한번 쓸 수 있겠지? 14를 3으로 나눴더니 몫이 4고 나머지가 2다. 20을 얘로 나눴더니 몫이 3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3이다.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언제 써보겠습니까? 처음 공부할 때 써봐야 되겠지? 네, 괄호로 쓰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겠지? 보는 건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썼는가? 우리가 아까 검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랑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한 게 원래 수로 돌아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항식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을 것이야.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은 3x 플러스 2가 나오고 나머지는 3이 됐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깔끔하지.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하는 것도 많죠. 많이 써야지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게 바로 보통 나눗셈을 성공했을 때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곱한 다음에 3을 더해보세요. 같은 게 나와요. 다른 게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겠지. 둘 중 하나가 틀린 거예요. 얘가 틀리거나 얘가 틀리거나. 수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일이 쓰려고 하니까 좀 너무 길어. 나 한글로 쓸 수는 없잖아. 문자를 통해서 줄여 쓰자. 보통 이 녀석은 A라고 하고요. 나누는 수를 B라고 해요. 얘는 몫이잖아요. 몫은 영어로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앞자리 Q를 따는데 다항식이잖아. 대문자 Q를 써. 얘는 나머지죠. 나머지는 남다가 리메인이잖아. 리메인이다. 앞자리 R에 따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Q는 목, R은 나머지야. 오케이? 이게 바로 여러분 책의 두 번째 블랭크에 나와 있는 녀석이에요. 괜찮습니까? 네, 단서가 하나 달려야 되겠지. 나눗셈이 성공했어. 이게 나눗셈이 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녀석의 차수가 이 녀석의 차수보다 커야 돼. 이게 돼야지 성공한 겁니다. 여기 안 돼도 식은 맞을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내도 식은 맞아. 곱하고 이거 더하면 얘가 나옵니다. 나눗셈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이해가 되는가? 이렇게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괜찮습니까? 자, 다음 쪽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롱 디비전을 사용해서 롱 디비전이라고 해요. 롱 디비전을 사용해서 나눗셈을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약간 단점이 하나 있다면 조금 길어. 그치?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방법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앞에는 상관없어요. 이 나누는 수 있지. 나누는 식이 되겠다. 이 나누는 식이 만약에 1차 식이면 롱 디비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이건 굉장히 간단해. 이걸 조리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3번의 조리제법 보이죠? 별 한번 쳐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잘 익혀놔야 되겠다. 근데 여기에 조건 하나를 더 달아줄게요. 2차 식으로 나눌 때에다 줄 치시고 그 위에다 x의 개수가 1일 때만 유효하다 라고 써주세요. x의 개수가 1일 때. 그게 아니어도 쓸 수 있는데 일단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려면 x의 개수가 1일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1이 아니면 못 써먹습니까? 그건 아니야. 방법 하나가 더 있어. 여기다 설명할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x의 개수가 1이니까 괜찮지. 굉장히 잘 맞아. 그러면 조리제법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자는 무시하고 개수들만 가지고 나눗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치 숫자를 계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아래를 향하잖아요. 조리제법은 반대로 위로 향합니다. 거꾸로 뒤집어놔. 그리고 얘가 지금 나누어지는 식이잖아요. 이 녀석의 개수를 여기다가 써줘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볼까? 이거는 좀 새로운 문법이니까 여러분들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 우선 당연히 차수가 큰 거부터 쓰겠죠? 얘는 3, 얘는 8, 얘는 7이 될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오냐? 당연히 나누는 수가 오겠죠. 나누는 수가 당연히 오는 건데 뭐를 쓸까? 1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수를 써줘야 돼요. 뭐로 만든다? 0으로. 뭐를 집어넣으면 될까? 근데요? 마이너스.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마이너스 2죠. 그 수를 써줍니다.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봐봐. 하나의 기계처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 수는 내린다. 그냥 내리면 돼요. 얘는 뭐 할 거 없어. 첫 번째 수니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얘가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뭐 올라가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여기 마이너스 2랑 여기는 3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가 여기 있는 수랑 곱해진다 생각하면 돼. 이게 둘이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내려가야 돼. 내려갈 때는 더합니다. 되는 거 아니야? 더하는 거야. 더하면은 2가 되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 그치 하지마. 느낌상 올라가겠지, 그치? 올라갈 때는 다시 곱해요. 어디랑 곱하겠어? 얘랑 곱할 거야. 얘가 그 역할을 할 거야. 즉 2랑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어? 칸이 하나가 남았잖아. 끝까지 내려가야 돼. 내려가자. 더한다. 뭐가 나옵니까? 3이 나와요. 그 옆에는 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목과 나머지가 실제로 다 모여있다는 것인데 간단해. 나머지가 여기 있어요. 얘가 나머지예요. 그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몫이에요. 몫이 30이라는 건 아니고 목도 당연히 뭔가 식이 있는데 그 녀석의 개수가 되겠지. 이런 거나 이게 3차였지, 2차였지. 2차였어요. 2차를 1차로 나눴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차수가 하나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몇 차가 된다? 1차, 2차. 얘는 1차식이에요. 1차식의 개수가 여기다 모인 건데 얘가 1차가 되고 얘가 상수가 되겠지. 왜 그런가요? 차수가 큰 것보다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2차, 1차 상수라고 그랬지. 얘 하나가 떨어져서 1차 상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목 QX는 한글로 안 쓴다. QX는 아까 말했죠? QX라고 한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나머지 RX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아, 소리 3이 된다. 비교해 주세요. 3x 플러스 2, 3x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3 완전 똑같지. 이어가 조리제법이야. 언제나 쓸 수 있다?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리고 x의 개수가 1일 때만 유효해요. 1이 아닐 때도 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 문제 볼 때 설명해 줄 거야. 일단은 이렇게 돼야지만 그대로 나옵니다. 간단하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지면 완전 간단합니다. 자, 묻는 거 봐봐 슬슬.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진도는 나가야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필수 예제 12번 1번, 3번은 내가 풀어줄 거고 2번과 4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1번과 3번을 좀 나랑 같이 보는 걸로 하자. 1번 조리법 대신에 나누는 걸로 합시다. 롱 디비전을 이렇게 쓰고 자, 시작. 여기는 몇을 곱해야 얘가 나올까? 2x 괜찮지? 2x 2x를 요 식에다 전체에다 곱해주면 이렇게 둘을 뺀다. 얘 똥 사라지고 마이너스 2x에서 2x 되니까 마이너스 4x
3에서 0을 빼니까 그냥 4. 그러면 여기 2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x가 나와.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빼면 사라지고 여기서 1 빼니까 5가 나온다. 그래서 5가 바로 rx가 되는데 보통 숫자만 나오면은 이렇게 r이라고 씁니다. rx도 괜찮아. 이 2x-2가 목 qx가 되겠다. 이렇게 고등학교에 와서는 거의 다 영어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한글도 괜찮지만 문제 자체가 알파벳으로 나와요. 39번 한번 보세요. 몫을 qx 나머지는 rx라고 했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 몫이 이렇게 나왔어요. qx가 2x-2야. q 7을 구하라고 하면은 7을 대입하면 되죠? 14 빼기 2니까 12가 된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3번에 보니까 차수가 많이 커졌어요. 3번은 3차식 나누기 2차식이에요. 방법은 똑같다. 식이 좀 길어질 뿐이야. 여기 x제곱에다가 2x를 곱해야 맨 앞 뺏게 되죠. 그러니까 맨 앞이란 맨 앞이 기준인 거예요. 2x를 곱하자. 그러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4x. 뭔가 이상하잖아요. 2차인데 요거는 1차죠. 그냥 해도 문제 없거든요. 빼는 것만 잘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빼잖아요. 요건 사라지고 얘는 빠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이런 식만 안 하면 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내가 팁을 줄게. 뺄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9x 제곱이고요. 얘는 얘랑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13x가 되고 빼기 3이 돼요. 근데 나는 헷갈릴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러면 4x 자체를 여기다 쓰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약간 조정하는 거 괜찮아. 식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끼고 하더라고. 안 헷갈리게. 아무튼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이것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2차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지. 차수가 얘보다 낮아야 돼.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9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를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9x제곱 빼기 18. 뭐 뒤로 빼도 돼요. 본인 자유. 빼면 얘는 사라지고 얘는 빠질 게 없으니까 13x. 얘는 플러스 18이니까 빼면 플러스 15가 된다. 차수가 이제 완전 나아졌죠. 이제 더 못 간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몫이 되고 이 녀석이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덩그러니 두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안 돼요. 이게 나누기라는 과정을 썼을 뿐이야. 몫이 뭐고 나머지가 몇이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한글로라도 표현을 해야 돼요. 자, 2번과 4번은 여러분이 지금 해보세요. 필수문제 12번에 2번과 4번 남겨놨잖아요. 지금 해보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설하고 답이 똑같이 나오면은 성공한 거고, 뭐가 안 나오면은 여기서 망가진 거겠죠. 지금 여기요. 없으면 주려고 했어. 어디까지 했어? 어디를? 괜찮아. 얘 내려도 돼. 문제 없어. 하나씩 내렸잖아. 같이 내려도 상관없어. 볼까? 어디가 문제였을까? 마이너스 2x니까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2x를 곱한 거지. 2x. 그래서 여기가 이제 6x. 여기 문제 잘 나왔네. 여기가 6x. 6x. 그리고 빼면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12x. 얘는 빠질 게 없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렇게 돼. 이거 바꿨지.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10. 오케이? 나서는 같이 나와? 같이 나왔어? 똑같이 나오고 서리도 첫 번째 거 같이 나와.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13번 좀 넘어가 볼까요? 내가 서리고 뭐 이거라고 그랬지? 주해가 13번 한번 읽어볼까? 자, 이거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이 녀석을 A로 나누니까 몫이 이렇게 나머지가 이렇다.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 이렇게 아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언제라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폼을 만들어야지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할 때 이렇게 폼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야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약간 뭘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여기서 뭐 A가 붙어 있는 건 못 건드려요. A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 있는 CX 플러스 10은 왼쪽으로 이항할 수 있죠. 그치? 이항을 하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8x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래서 이게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에다가 a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 이 a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나누면 되지. 그치?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3인 거 바로 눈에 보이지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을 얘로 나눠버리자.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 하는 거 보니까 잘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자도가 좀 크니까 이건 한번 해봅시다. 4차니까 x제곱 작게 쓸게. 빼면 조금 V치가 되는 게 3, 4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끼고 하면 돼요. 빼는 거니까. 빼면 사라지죠. 얘는 위에가 없지만 얘가 빠지니까 얘랑 얘를 빼면은 얘는 빠질 게 없죠. 그대로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될 것 같아.
빼요. 사라져.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한 번 더 할 수 있지? 마이너스 5배. 빼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0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치? 0으로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지. 다항 식의 세계에서도 나머지가 0이 되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는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됐어요. 많이 해보세요. 밑에 있는 문제도 다 그렇게 푸는 문제들입니다. 40번, 41번도. 자, 이제 14번에다가 별을 한 2개 쳐주세요.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조리제법 할 때 찝찝한 말을 하나 했었어요. x의 개수가 1일 때만 유효하다라고 했었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14번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x의 개수가 1이 아니면은 조리제법 못 쓰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이해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4번을 잘 이해해야지 다음 이형에 나오는 15번을 사용해서 어느 원을 상황에 쓸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쉬었다가 보는 걸로 하죠.